네, 안녕하세요. 배우에 산다 월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하루 쉬었고요. 오늘 강의를 하고 한 3강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글쎄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1강,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 주식 투자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이제 듣고 있는 것처럼, 뭐 SG증권의 매도 사태와 더불어서 뭐 주가 작전 세력들이 뭐 또 이제 뉴스 한 면을 크게 장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뭐 한 25년 정도 넘게 이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증권회사도 있었고 뭐 투자 자문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순진하게 주식시장의 그 흐름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주식 투자의 기본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정정당당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주식시장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면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더라. 가령 그래요.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이제 정책적인 부분 속에서 볼멘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죠, 공매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뭐 대선 이전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금융당국에서 손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곳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환경 하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임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시각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시각, 그리고 책에서 배운 시각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작전 세력의 어떤 정보,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나만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번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그러면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주식 고수가 되는 길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맨 첫 강에서는 프롤로그를 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상당히 불합리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컨대 주식시장에 피라미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에서 최고 상위 피라미드의 어떤 위는 뭐 거대한 어떤 자본, 세력,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요새 뭐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작전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꼬신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휘둘리면은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주식시장의 상황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2강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전술만 가지고서 접근하면 안 된다. 전략, 숲이라는 어떤 큰 전략 틀 안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지 크게 낭패해 보지 않는다. 즉 전략이 없이 전술만 갖고 접근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나중에 한 발 들어서서 물러서서 보면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시장 접근을 할 때 먼저 종목이라든지 내가 배팅할 대상을 얻기 전에
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전술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시세.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은 종목 진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명제, 그러니까 종목이라든지 이 명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이라는 명사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뭐 가령 삼성전자라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현재 가격대가 뭐 50만 원,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의 삼성전자와 50만 원일 때의 삼성전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종목이지만은, 그죠? 근데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시장 접근을 할 때, 가령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가 되겠죠. 그죠? 에코프로가 뭐 20만 원, 30만 원 할 때와 지금 70만 원, 80만 원 할 때는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세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에코프로를 살 때는 언제 사냐면은 10만 원, 20만 원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막 70만 원, 80만 원 할 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70만 원, 80만 원 할 때 좋은 주식이냐, 좋은 종목이냐, 20만 원, 30만 원 할 때 좋은 종목이냐, 달라진다라는 거죠.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종목이라든지 시세를 접근을 할 때 기본 개념은 그 기업, 그리고 그 종목의 변화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즉 타이밍 그리고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접근을 할 때는 왜냐하면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막 단기 대응을 하니까 에코프로는 종목을 갖고 접근을 할 때 얘가 70만 원이 가더라도 7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지라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은 뭡니까? 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주 그냥 버려져 있을 때, 그죠? 이 주식이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시세를 싸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70만 원, 80만 원 시점에서는 파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세 접근을 하는 종목, 기업 접근을 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궁극적으로 배팅을 하는 대상을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저는 시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종목과 시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어떤 종목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밸류에이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목, 그 시세를 내가 배팅하는 타이밍 그게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시세 접근의 포인트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3주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이 그림을 계속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시각이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어떤 종목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은 단순한 매매 대상이 내가 배팅을 하는 매매 대상으로 그게 규정이 돼요. 매매 대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종목 진단.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그냥 그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시점에서 마치 전자 게임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좋다더라.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다더라. 그것만 믿고서 그 동안에
이 기업이 진행되어 왔던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왜 상투를 잡게 되거나 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항상 뒤에 쫓아가면서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그 종목을 관심 기울이고 그 종목에 대한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한번 버려보잔 말이에요. 종목이라는 접근, 매매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매매라는 얘기는 뭐야? 투자가 아닌 매매라는 얘기예요. 투자가 아닌 매매, 뭐가 다르겠습니까? 매매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전자게임 하는 것처럼, 오락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어떤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막 50원 먹고, 2% 먹고, 3% 먹고,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배팅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매매가 되는 거죠. 투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투자의 대상. 매매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만 딱 떨어져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흐름의 변화,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뭐 에코프로가 여전히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유튜브에서는 공공연하게 아직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또 추앙을 받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투자의 대상이 가령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종목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의 대상인가? 지금부터는 매매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투자의 대상일 수가 있었죠. 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투자 대상의 가치가 엄청 막 올라가면서 막 70만 원, 80만 원 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연 투자 가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매매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를 보는 포인트는 결국은 매매라는 얘기예요. 투자가 아니라. 다들 투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현실은 왜? 가격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뭘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하냐면은, 내가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게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대상이냐, 매매의 대상이냐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의 대상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그 매매의 대상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세가 태어날 때, 그 종목의 흐름이 이제 바닥을 치고서 터닝을 할 때 대부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투자인데, 사실은.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은 결국은 그 기업이 투자의 대상에서 이제는 매매의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시점. 그때 비로소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1강에서 이 주식시장의 피라미드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증권 방송에서 거의 뭐 한 두 달, 세 달, 요새는 이제 증권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져 갖고 유튜버에서 요새는 쳐보면 맨 얘기하는 종목이 뭐예요? 전부 2차 전지. 조회수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조회수가 뭐 한 2천, 3천 많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2차 전지라는 딱 썸네일만 딱 붙여버리면은 최소 5천, 6천은 가요. 왜?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심이 집중됐다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투자의 시점은 아니죠. 매매의 시점, 종목의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주식 매매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나는 그 대상을
종목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투자의 대상 시세로 받느냐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배팅을 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의 어떤 그 대상 시점은 대부분이 투자의 시점보다는 매매의 시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 물론 내가 이제 뭐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뭐 증권 방송의 도움을 받고 유튜버의 도움을 받으면은 근데 전문가 죄송합니다. 전문가 뭐 유튜버 뭐 증권 방송에서 종목을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버려진 주식은 저희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주식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얘기를 해봤자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장 여러분들 관심에 기울일 수 있는 기업은 매매의 대상인 기업을 말을 하지 투자의 대상인 기업들은 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있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접근 포인트가 잘못되는 거죠.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주식 매매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을 투자로 인도하지 않고 매매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시세를 접근을 할 때는요, 그러면 이 시세의 개념, 그러니까 매매의 개념의 종목이 아닌 시세의 개념, 투자의 개념의 시세라고 했을 때 그 시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원리가 필요하느냐? 먼저는 시장 트렌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그러니까 그 시장 트렌드별로 움직이는 시세들의 흐름이 달라요. 예. 가령 이제 전통적으로는 말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4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금융 국면이라든지 역금융시장, 아니면 이제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와 비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와 비실적 장세, 이제 이렇게 4개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말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는 금융 장세가 연출될 때는 말입니다. 이제 유통 물량이 많거나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떤 그런 수요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종목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리고 이제 가령 트렌드 구분을 할 때 가령 실적 장세가 연출될 때는 어떤 게 움직이겠습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 장세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는 역실적 장세라든지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금융 장세라든지 역금융 장세라든지 이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국면 속에서 맞는 시세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큰 트렌드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지역적인 부분만 갖고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고 이게 올라와도 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시세 발굴을 할 때는 그 국면 속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먼저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컨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점점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팅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주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들, 자본금 500억, 100억 미만짜리 주식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대형주, 기술주, 그죠?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죠.
자본금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짜리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 수급 주체가 누구냐? 그럼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수급 주체는 누굽니까? 개인이었죠.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개별 종목들, 개별 어떤 섹터별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별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겠죠. 그 수급 주체가 그 국면 속에서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러프하게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꺼리, 그죠? 모멘텀, 재료가 되겠죠. 그죠? 그럼 가령,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4개라는 것이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경기가 조금 뭐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워낙 많으면은, 과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그죠?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 2, 3년 동안. 올라갔던 것이 그 배경이 결국은 뭡니까? 경기는 안 좋고 경기는 계속해서 뭡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돈이, 그죠? 막 엄청난 유동성이 그냥 늘어나면서 금융장세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국면 속에서 그 모멘텀에 따라서 시세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장세에서는 그렇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를 밀어 올리는 힘이 형성되는 거고, 실적장세에서는 뭡니까?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 컨센서스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게 되고 퍼가 낮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그 국면에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프레임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 좀 더 쉽게 우리가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 시세를 선정을 하는 거. 이게 시세 발굴을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 플로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뭡니까? 잠깐만요.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한번 정해보잔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시세를 발굴을 할 때,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세를 발굴을 할 때 먼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시세 발굴을 할 때, 이제 2차 전지가 꿈의 주식이 될 거야. 엄청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향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또 생산해내는 응급제, 양극재 어떤 그런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어떤 종목만 접근하지 말고 그것과 연관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그 시장 상황에 따른 어떤 투자 시점의 어떤 시장 환경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근 장세는 그래요. 최근 장세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 장세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근 장세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떤 책으로 공부한 그 시황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참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한 14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13개월,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경상수지가 뭐 한 2개월, 이제 3개월째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포인트가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시장 환경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봄에 따라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주도주 개념의 종목이 나오느냐, 아니면 핵심주 개념의 종목이 나오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실적 장세가 연출될 때는 주도주 개념의 종목이 나옵니다. 왜? 실적 장세가 연출된다라는 얘기는 실적 장세의 투자 환경이 연출된다라는 얘기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펀더멘털이 경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은 어떤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 저 종목이 그냥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이 커지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군들, 주도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경기가 이제 막 성장 국면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이겠죠. 성장주 개념의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면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뻔한 거예요. 유동성 장세라는 거거든요. 최근 장세가 그렇잖아요. 최근 장세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3차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꾸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환경이 분명히 펀더멘탈의 발음이 좀 구리네요.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면은 고점이라는 것이 함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근데 펀더멘탈이 받침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유동성 확충에 의해서 올라간 장은 항상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거든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은 그 국면별로 시세의 개념이 달라져요. 즉 실적 장세라든지 시장 환경이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때는 그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폭넓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도주 개념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그래서 그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이라든지 무슨 시세를 찾아내야 되냐면은 경기 성장에 기반한 성장주, 기술주, 대형주 중심의 종목 선정을 해야 되겠죠. 시세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그런 게 받침이 안 되고 유동성 확충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된다. 그럼 뭐예요? 수급이 헤쳐 모이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현상, 즉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헤쳐 모여, 수급의 헤쳐 모여 상황이 전체적인 시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받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유동성이 확충되는 유동성 장세가 연출될 때는요. 항상 그 국면 속에서 어떤 성장 스토리라든지 상승 스토리를 만드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게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선택됐던 것이고. 근데 재밌는 현상이 말입니다. 이제 뭐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뭐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요. 이 자원 개발주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뭐 그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껍데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요. 이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2차 전지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예, 허상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2차 전지가 허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장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그 국면 속에서 수급이 모여버리면은, 수급이 집중돼 버리면,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면요, 주가는 그 당시에는 꿈같이 움직여요. 예.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런 핵심주 개념의 종목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예. 얕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환경 하에서는 그런 그때 환경에 따른 종목의 구분이 필요하다. 주도주 개념의 종목이냐, 선도주 개념의 종목이냐, 핵심주 개념의 종목이냐, 종목 랠리냐,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국면 속에서 시세 발굴을 할 때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 대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개인이 주도하면서 개별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항상 어떤 실적 장세의 끝 무렵에서는 과거에는 뭐가 움직였었냐면요.
그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실적 잠수의 끝무렵에서는요, 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전주들이 막 그렇게 움직였어요. 막 법정관리 대상 종목들, 이런 것들 500원짜리, 동전주라고 해갖고 500원짜리 막 이런 것들이 막판에 한탕 해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의 환경에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실적 장세라든지 그런 장세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우량주들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수급의 주체, 그 국면 속에서 누가 수급의 주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하는 시세 발굴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점 하에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화돼서 말씀드릴 텐데 시세에 대한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환경,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 그리고 그 기본 바탕 하에서 시세가 진행되는, 시세가 탄생하는 원리를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서 종목 발굴을 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도 태어나고, 예?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쇠해지잖아요. 그죠? 사람도.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을 표현을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시세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예?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엘리어트 파동 같은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그 가운데에서 ABC 파동.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시세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요. 예. 시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쇠퇴하는 시점까지 시세도 항상 그걸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자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는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안 좋았던 주식이 막, 언제는 또 올라갔다가 언제는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과거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이제 가치주 막 랠리 막 연출됐을 때 저도 이제 그때 뭐 조선주, 철강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또 한 1년, 2년 지나니까 반토막 나고 막 이런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시세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바로 시세에 대한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시세와 결혼을 하지 마라. 예? 시세와 너무 깊은 로맨스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은 시세라는 것은 자꾸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시세와 사랑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놔줄 때는 놔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10만 원에서 막 50만 원 갖는 주식인데 100만 원 간다고 그냥 50만 원에서 그냥 그때도 그냥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한 100% 수익을 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100% 수익 냈던 한 종목 가지고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시세에 대한 원리, 기본 원리, 이거를 도외시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샀다 팔았다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세라는 것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뭐 10년, 20년을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할 때도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에는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초기에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2차전지 관련주는 초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성장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시점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히트 앤드 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시세에 대해서. 왜? 초기 국면에서 우리가 시세가 태어나는 국면 속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배팅에 들어갔으면은 바이 앤 홀딩일 텐데 가령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에코프로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성장성이다라는 거, 바이 앤 홀딩, 그냥 가지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히트 앤드 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자꾸 이제 에코프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할 때 제가 지난주 뭐 명인들의 복귀라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서 지금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 시세의 상황이, 단기적인 상황이 꼭 들고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발굴을 할 때도 내가 이 시세를 바이 앤 홀딩을 할 것이냐, 히트 앤드 런을 할 것이냐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바이 앤 홀딩을 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시세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시세가 한창 좀 성장하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시세 발굴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 시장 환경에 따른 시세 발굴의 기준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세 발굴의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종목 접근을 하거나 시세 접근을 할 때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매매를 해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매매를 해서는 절대 개인 투자가들이 이길 수가 없다. 거대 자본 세력들이 돈 막 다 모아가지고서 작전하고 앉아있고 지들끼리 그냥 통정 매매하고 막 작전해갖고서 샀다 팔았다 해서 가격 올리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쳐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라는 여러분들의 무기는 투자라는 기본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 패러다임에 기반한 종목의 정의는 그럼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시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뭐가 다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은 표현을 하자면 점입니다. 점. 시세는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종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시세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종목, 즉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시세 개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그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그 기업의 흐름과 더불어 그 가격의 변화 흐름, 그걸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시세 접근, 종목 접근의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가 그 기업, 그 종목을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그 시점, 현재 시점에서 그 대상 기업이 어떤 종목의 어떤 접근의 대상이냐, 아니면 시세의 접근의 대상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데, 우리가 시세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겠어요? 태어나고는 바닥이 될 수가 있지만 태어나고를 놓치게 되면은 적어도 자라나고의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지 그게 투자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의 어떤 끝무렵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뭡니까? 투자가 아닌 매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종목이지 시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세라는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시세의 개념, 시세 발굴의 기준은 시세가 태어나는 시점, 그리고 자라나는 시점,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투자 대상으로서의
종목이 된다는 거죠. 종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물론 기본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분석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술적인 분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에 어떤 그런 그 허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종목 진단을 할 때 이제 먼저는 기본적 분석을 근거로 해서 종목 진단을 해요. 뭐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부채 비율이 얼마고 자산 가치가 얼마고 거기에 이제 현재 EPS가 얼마고 PER이 얼마고 이제에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서 종목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국면 속에서 그 시세가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시세를 평가를 하고 시세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전 감각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되게 너무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객관적으로 시세는 가령 이런 거죠. 10만 원에서 지금 뭐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시점에서의 기본적 분석은 10만 원에서 얘기했던 기본적 분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얘기했다. 물론 가격은 올라왔으니까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라는 얘기 내지는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바뀌어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을 너무 맹신하는 결과 시세 변화 흐름에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 분석을 도외시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세 변화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EPS라든지 PER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그 시세의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추세의 변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체킹을 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간단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6개월 전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그거는 적어도 우리가 투자 대상의 종목으로는 그다지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생기겠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따라가요. 그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암만 전문가들이 꼬셔도 전문가들이 현혹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시세의 기준은 이게 아닌데 에이, 나는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작전 세력이 막 끌어올린 종목 거기다가 내 재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되게 뭡니까?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만 있다라면, 그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좀 기다리더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결국은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왜? 항상 보면 한참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우를 많이 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거라도 좀 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개념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세 개념은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시세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세라는 것은요. 시세라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변화를 해요. 그죠?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멈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 왜 그러느냐? 왜 생물치와도 같으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거기에 가격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시세가 반영된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와 분석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낼 것이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시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종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 있는 개념의 종목이 아니라 변화하고 막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내가 배팅이 들어가거나 투자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할 때 제 기본적인 뭐 철칙이라든지 원칙 중에 하나가 6개월 전보다 현재 가격이 뭐 배 이상 올라왔다. 저는 안 쳐다봐요. 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시세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거기를 내가 왜 쫓아가냐,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기준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전 대비해서 현재 시점 2배, 3배 올라간 주식들 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내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개념의 차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를 하자라는 측면 속에서 시세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그 자산의 한 뭐 10% 정도는 뭐, 단계적인 흐름에 이제 편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시세 발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종목과 전체 시장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장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외시하면 안 돼요. 따로 떼어서 종목만 바라보고 종목만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도주가 되든 후발주가 되든 주변주가 되든 소외주가 되든 그 개념의 정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비이성적인 연동성이 항상 벌어진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요. 작전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래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우리나라만큼 기승을 부리는 데가 놀기 좋거든요. 그리고 막 프로그램 워낙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웩도독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령 매매 주체자가 없고 거래량이 말라 있을 때는요. 장난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냥 대형주 올리고 선물 미리 사서 팔고 소익 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비이성적인 연동성도 시세 흐름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서 뭡니까? 시세의 어떤 기본 원리는 그러면 어떻게, 종목의 기본 원리는 그렇고 시세의 기본 원리는 뭐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세의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 시세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장기 가치 변화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 종목 시세가 변화되는 어떤 시점, 그게 여러분들이 시세 대응을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때보다는 좋아질 때를 선점하는 것, 그게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개인 투자가들은 결국은 좋은 때라는 얘기는 결국은 남들이 다 그냥 덤벼 들어가고서 시세가 한창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좋아질 때를 선점하는 게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단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못해요. 단기 변화가 아닌 중장기 흐름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 번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 좀 큰 수익을 노리세요. 그냥 쫀쫀하게 3% 5% 먹자고 하지 말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100% 200%를 먹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또 그런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그런 시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항상 찔끔찔끔 먹고, 그리고 항상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보면 크게 손해보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자. 시세 대응의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시세 형성은 결국은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은 결국은 어디가 되느냐. 투자하는 시점은 결국은 그 시세가 형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나는 이 지점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 원리를 도외시하고 항상 이 국면에서 우리가 매매 대상의 종목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많은 거죠. 내가 뭐 이걸 굳이 왜 쫓아가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시세 대응의 원리에 있어서는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저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은 그 단기 추세 트렌드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핵심 섹터의 어떤 선별적인 순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인 어떤 그 개별 종목 장세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세 대상 종목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대형주는 순환하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자동차, 신재생, 뭐 건설 정도까지가 대형주 쪽에서 순환하는 양상. 그리고 지금 장세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수급 그 종목들의 흐름이 핵심주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이제 하면은 그 주간 투자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장은 말입니다. 단기 조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의대 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7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시장은 조정은 끝났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 명의대 복에서 뭐라 했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시장은 추세 국면 속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됐다. 큰 트렌드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변동성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점은 만들어지고 있다. 2496포인트는 저점 지수대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시장 선도주의 조정이 연장되고 있다.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가 연장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한 판 더의 어떤 그런 휘날레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시세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조정이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신용이 털리고 있거든요. 신용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쳐주는 흐름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 박스 대응,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기준선으로 하는 그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 대응은 아직까지는 선도주 개념, 핵심주 개념의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어떤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된다. 지수의 밴드는요, 종합주가 지수는 2496, 즉 33일선입니다. 그리고 단기 평선 2530선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 설정의 대응. 그리고 코스닥은 858포인트가 이제 33일 기준선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10포인트대의 등락. 이게 단기간 흐름 속에서의 시장 대응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시세의 원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매매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에서 종목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세 접근을 하자. 시세가 태어날 때를 노리자. 그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다. 지지 않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